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그래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네. 와, 이게 지금 보시면 수익금을 내시는 그래프가 우상향이에요. 꾸준히 계속 자산 증대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신고가는 간다고 생각해서 이제 종가 베팅 한 거지. 5천만 원하고 저기 전에 6,300 벌었네. 6,400이요? 모든 게 10점 만점 중에서 6에서 7점이 지금 나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승 호가창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방향을 상방으로 잡은 거예요. 방금 팽팽한 현재가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상방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해도 돌아오는 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월급쟁이라면 삶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가 베팅의 기술은 다릅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훈련하여 제대로만 익혀두면 넉넉하고도 남을 안정적 수익을 평생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실전 고수들은 말합니다. 종가 베팅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주식 투자의 꽃이다. 그들은 오후 3시 즈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일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연간 1억 원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내노라 하는 종가 베팅 고수들의 기법들을 총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종가 베팅 정수를 배워가신 후 꾸준히 짬을 내어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찬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에 종가 베팅은 충분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하루 4천만 원 종가 베팅 수익을 인증한 리노님, 한 달 만에 1억을 3억 원으로 불려 1억 리그 우승을 차지한 신정재님, 500만 원을 20억으로 유튜브 요일 10년치 계좌를 공개한 창원개미님, 23년 키움 영웅전 수상자이자 매일 몇백 수익을 인증한 청사진님, 하루 6,500만원 종가 베팅 수익을 인증한 침착해님. 오늘 영상은 이 트레이더들의 기법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가 베팅 기법들을 쭉 들려드릴 것이고, 신정재님과 리노님의 실전 투자 사례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투자 기법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트레이더님들과 그들의 영상을 보기 좋게 편집하여 올려주신 여러 유튜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가 베팅이란 장 막판에 매수하여 다음날 이익을 실현하는 단기 투자법을 말한다. 장 막판에만 투자하므로 장중 내내 집중력을 요하는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소모가 덜하다.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 학생들을 위한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종가 베팅이 시간을 더 적게 쓴다고 해서 수익이 덜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종가 베팅만을 사용해서 대기업 임원급 연봉을 버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다. 대략 연에 1억 이상 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억대 트레이더 리버스패스님은 자신이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종가 베팅만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역시 억대 트레이더인 창원개미님은 종가 베팅은 잘만 사용하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만큼 종가 베팅은 많은 실전 투자 고수들이 사랑하는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이런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그런 수익을 내는지 궁금할 것이다. 오늘 영상으로 고수들의 종가 베팅 정수를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 가장 인상 깊은 배움. 청사진 트레이더는 그의 스승 강창권 트레이더에게 주식을 배울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야 큰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충격이었다 라고.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장 마감까지가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많은 투자 고수들은 장 개시 후 1시간, 장 마감 전 1시간, 즉 하루 2시간 정도 내에서 승부를 본다. 스캘퍼가 아닌 이상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장 개시 후 투자에도 악마가 숨어 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울 뿐더러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뇌동매매로 수익은커녕 손실을 볼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체력과 정신력이 가장 크게 소모되는 것도 장개시 후 투자에서이다. 게다가 몇몇 고수들조차 기피하는 시간대가 바로 장 개시 후 시간이다. 갭으로 크게 뜬 종목, 장 개시 후 급등하는 종목들은 투자자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들의 말로는 큰 손실로 귀결된다. 고수들조차 뇌동매매로 손이 나가 큰 손실을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죽할까? 하지만 종가 베팅, 즉 장 마감 전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투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다. 먼저 장 개시 초반에 보이지 않았던 당일 시장과 섹터의 흐름, 기관, 외인, 프로그램의 매수 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또한 장 개시 초반 엎치락 뒤치락 정신없었던 움직임과 달리 장 후반에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어느 정도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종가 베팅은 좀 더 명확한 매수 근거를 가지고 확신 있는 투자를 가능케 한다. 종가 베팅을 주력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승률이 높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하루 종일 일관적 추세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들은 다음 날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당일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섹터의 주도주에 기관, 외인, 프로그램의 순매수세가 몰리면서 하루 종일 상승했다면 어떨까? 그런 종목은 높은 확률로 좋은 호재를 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에 매매를 하는 사람들 역시 그런 종목을 좋게 보고 투자할 것이다. 그러니 당일 높게 상승했던 다수의 종목들이 높은 확률로 다음날 갭을 띄우며 좋은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갭으로 뜬 종목들은 투자자들을 유혹하며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 주식시장의 상식적인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종가 베팅의 장점이다. 3. 청사진 트레이더가 말하는 종가 베팅 꿀팁. 출퇴근이 있는 일과 주식을 병행하기 위해서 종가 베팅과 시간의 매매가 나에게 잘 맞았다. 특히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수급이 분산되기보다는 한 종목에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종목 선정에 유리함이 있었다.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는 매수세를 부르고 매도세는 계속 매도세를 부른다. 그래서 오전장보다는 종목의 폭이 좁혀져 어떤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지 명확해진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오후 2시부터 종가 부근까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가에서 많이 오른 종목은 대개 다음날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후장에 적당히 오르는 것이 핵심이고 분봉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오전의 좋은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이 오후장에서도 은은하게 유지되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뒤에서 실전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차트로 다시 설명을 하는 부분을 들으시면 한 번에 여러 트레이더들의 투자 기법들이 확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편하게 쭉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차트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리노 트레이더님이 보여주신 실전 투자 사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4. 종가 베팅의 차트 분석법. 청사진 트레이더. 종가 베팅을 주력으로 삼는 투자자 중 대표적 젊은 고수라 할 수 있는 청사진 투자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중요한 실전 꿀팁을 다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차트는 1분봉 차트와 1봉 차트를 함께 띄워두고 같이 본다. 1분봉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앞에 매물대가 있냐 없냐이다. 종가 베팅할 때 1분봉상 매물대 여부는 특히 중요하다. 물론 재료가 좋으면 그 매물대를 뚫고 상승하지만
매물대 존재 여부에 따라 올라가는 탄력 자체가 다르다. 일봉상 신고가 부근까지 진입한 종목, 거기에 1분봉 차트로 봐도 장중 꾸준히 상승하여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매수 타점은 1분봉상 5분선, 10분선을 확인하며 추세 상승을 보이는 지점에서 매수하거나 1분봉상 20분선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눌렸을 때 매수하기도 한다. 20분선을 이탈하면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종가 베팅이 좋은 건 오전보다 볼 데이터가 많다는 것이다. 오전에는 외바닥을 잡아야 하지만 오후에는 쌍바닥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오후장으로 오면 어느 자리에서 횡보를 많이 했고 지지와 저항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지점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다. 먹는 폭은 적어도 확실하게 1%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이다. 5. 자, 중요합니다. 차트보다 시장과 재료가 우선이다. 청사진 트레이더. 재료가 있는 차트와 없는 차트는 확연히 다르게 움직인다. 재료가 없는 차트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속된 말로 더럽게 잡주처럼 움직인다. 그런 종목은 상승하는가 싶어 매수하면 이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료가 없는 종목을 차트만 보고 기술적으로 들어갈 땐 비중을 줄여서 하는 편이다. 하지만 재료가 있는 차트는 강하고 꾸준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중을 실어 강한 매수가 가능하다. 재료가 강하다면 섹터가 함께 움직인다. 재료가 있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 내에 1등주는 크게 베팅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할 때 재료가 있는 종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이 좋다는 이야기도 당일 좋은 재료가 있어 섹터와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꾸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2차전지 관련주가 다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2차전지와 관련하여 좋은 재료가 나왔다면 2차전지를 종가 베팅으로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시장이 좋지 않으면 잡주라던가 동전주들이 이유 없이 널뛴다. 만약 그런 상황이 보인다면 아, 시장에 할 게 없구나. 오늘 종가 베팅은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인식하면 된다. 6. 단독을 달고 나오는 재료에 집중하자. 청사진 트레이더. 네이버 뉴스에서 단독이라는 키워드를 꼭 확인한다. 자기 전에도 한번 쳐보고, 일어나서도 한번 쳐보고, 장중에도 한번 쳐보는 시기다. 제목에 단독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나오는 자극적인 뉴스는 시장이 잘 받아준다. 단독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단독 기사는 자극적으로 쓰이는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독이라는 키워드는 시간이 없어도 꼭 한 번은 검색해보는 키워드이다. 종가 베팅은 트레이딩적 기술보다는 시장의 심리와 재료의 강도를 읽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를 하면서 이 정도 재료면 이 정도 등락이 나오더라 라는 경험치를 쌓아가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기반으로 이건 이만큼 갈 수 있는 재료니까 매수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하여 매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내 경험상 대통령 발언, 정부 발언은 확실히 입김이 세므로 그런 재료가 있다면 강하게 베팅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재료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 중에서는 거의 최고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7. 종가 베팅 종목 선정법. 신정재 트레이더. 자,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이 종가 베팅 종목 선정법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인기주, 시장 인기 테마 중에서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매수해서 내일 조정이 발생할 것 같다면
굳이 종가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재료가 살아있어 상승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종가 베팅 시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총 6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재료이다. 재료란 주가가 상승해야 하는 명분, 뉴스나 시황을 말한다. 재료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다. 둘째는 거래대금, 거래량이다. 최근 거래일 대비 눈에 띄는 거래대금을 보여주는 종목일수록 시장 인기주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차트이다.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거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일수록 좋다. 넷째는 캔들의 모양이다. 캔들의 모양은 깔끔한 장대 양봉이거나 윗꼬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다섯째는 충분한 기간 조정이다. 직전 고점 이후에 시간이 흐르며 충분히 매물대가 소화된 종목이 좋다. 여섯째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이다. 특히 대형주의 경우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중소형주의 경우도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가격을 주도하는 경향이 크다. 자, 신정재 트레이더님은요, 같은 재료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무래도 갭들 확률이 높다라고 추가적으로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종가 베팅 매수법. 청사진, 신정재, 침착해 트레이더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꼭 이 투자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님들도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 그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매수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가 베팅 종목은 오전장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 중에서 재료가 우수한 종목을 대상으로 삼는 편이다. 일봉상 가격이 신고가 근처 부근인지 재료의 강도는 어떤지도 함께 검토한다. 장중 단독 뉴스를 검색하거나 실시간 조회 상위창을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지 살펴보고 종가 베팅 후보를 고르는 것도 좋다. 어느 정도 종가 베팅 후보군이 결정되면 2시 30분부터 1분봉 차트를 살펴본다. 이때 1분봉의 흐름은 당일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좋다. 이때는 1분봉상 지지와 저항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론적 매수 타점은 지지선 근처 또는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는 자리 또는 추세 상승 중에 1분봉상 이평선에 눌리는 자리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지선과 저항선 중간의 애매한 지점에서 성급히 매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지지선 근처까지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지선 근처에 매수를 걸어두어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시장, 섹터, 재료, 차트 등이 검토되었다면 매수는 이르면 2시 40분부터 실행한다. 물론 2시나 2시 30분부터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2시부터 3시까지의 가격 흔들림에 종가까지 가격을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3시 이전 매수는 자제하는 편이다. 9. 종가 베팅 매도 시 고려해야 하는 장후 시간외 매매. 청사진, 신정재 트레이더. 여러분들 이번 내용은요, 많은 투자자가 모를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가 베팅 매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장 마감 후 거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동시호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때 종가가 결정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장후 시간외 거래이다. 장후 시간외 거래에서 매수세가 강한 종목은 4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에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강한 종목을 확인하는 법은요, 역시 뒤에서 그림 자료와 함께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단일가 매매에서 상승한 종목은 다음날 시초가 갭이 크게 뜰 확률이 높다. 그러니 다음날 시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출발선이 바로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장후 시간 외 거래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후 시간 외 거래의 결과에 따라 시간 외에서 손절을 할지 또는 짧게 익절을 할지 또는 다음날까지 가지고 갈지가 결정이 된다. 장후 시간의 거래가 끝나면 키움증권 2000 거래창을 통해서 매매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 장후 시간의 거래가 끝날 3시 50분 즈음에 확인했을 때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다면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시간 외에서 익절하거나 다음날까지 보유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다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3시 59분에 거래창을 확인했을 때 매도 잔량이 많다면 그때 일부 물량을 종가 기준으로 매도하여, 자, 여러분들 3시 30분부터 4시까지에 이루어지는 거래는요, 종가 기준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막판에 3시 50분부터 4시까지 쭉 보고 있는데 매도 잔량이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그냥 종가에 던져버리는 거죠. 일부 물량을.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굉장히 꿀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가에 매수를 하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3시 30분부터 4시까지 매매 잔량을 확인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 잔량이 쌓이면 일부 물량을 그냥 종가에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 잔량이 많이 쌓였다, 충분히 많이 쌓였다 라고 하면 가지고 있다가 시간의 창에서 수익 보고 익절하거나 또는 다음날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10. 종가 베팅, 매도법, 신정재 트레이더. 먼저 익절 방법이다. 만약 종가 매수를 실행했는데 장 마감 근처에서 2에서 3% 정도의 수익을 주었다면 일부 익절하여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다. 욕심을 내지 않고 수익을 일부 챙겨두는 것은 심리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역시 일부 익절로 수익을 챙겨둔다. 그리고 나머지 잔량으로 다음날 갭 상승을 노린다. 시간 외 단일가 매매에서 상승하면 다음날 갭 상승이 발생하여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경험상 주식은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수익이 쌓인다. 그리고 자기 수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수익을 줄 때 분할로 익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물량을 들고 갔다면 시초가에서 3분의 1가량을 매도하고 9시 5분 이내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후 다시 매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수익을 챙겨두는 편이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하락한다면 손실을 짧게 끊어내기 위해 손절해야 한다. 간혹 강한 재료 또는 강한 테마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시간 외에서 손실이 나면 손절을 망설이게 되는데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강한 확신은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에 원칙을 지켜 매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1. 자, 중요합니다. 종가 베팅, 매수, 일봉 패턴, 신정재, 공돌, 홍인기 트레이더. 자, 여러분들, 제가 신정재님, 공돌님, 홍인기님을 특정했지만 많은 투자 대가들, 종가 베팅을 잘 사용하는 실전 고수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일봉 패턴을 제가 3가지를 정리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 일분봉 차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봉 차트에서 패턴을 찾아 후보 종목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먼저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 후 반등하는 패턴이다. 자, 이 패턴은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설명을 차용하였습니다. 자, 역시 뒤에서 차트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패턴은 신고가 돌파 후 10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조정이 나온 후 다시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다. 보통 일봉상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으며 조정이 발생하고 이때 매물대가 소화된다.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거래량이 터지며 종고점 근처까지 가격 반등이 왔을 때 종가 베팅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때 캔들의 모양은 윗꼬리가 짧은 깔끔한 양봉 모양이 좋다. 다음으로 장대 양봉을 뽑은 이후 5일선 지지 패턴이다. 자, 요 투자법은요, 신정재 트레이더님, 공돌 트레이더님, 홍인기 트레이더님이 모두 함께 강조한 투자법입니다.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은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료가 좋은 종목들은 장대 양봉 이후에도 가격이 죽지 않고 5일선 위에서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5일선을 타면서 큰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 가끔 장대 양봉 다음날 대량 거래량에 음봉 캔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음봉의 종가가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계속 관찰하면서 종가 베팅을 노리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엔벨로프 20, 40선의 저항선 돌파 후 7일선 지지 패턴이다. 자, 여러분들 이 패턴은요, 공돌 투자자님이 공유해 주신 패턴인데요. 여러분들 이 투자법 잘 기억해 놨다가 한번 많은 종목들 적용을 해보시면은요, 이 패턴이 굉장히 확률이 높은 패턴이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와 봤어요. 엔벨로프 20, 40선의 저항선을 뚫었다는 것은 연속해서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왔다는 의미이다. 즉, 이 종목의 재료가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좋은 재료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시세 분출 후 7일선 또는 15일선에서 지지받을 때 종가 베팅을 고려하면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12. 창원 개미 트레이더의 종가 매수. 종가 매매는 상승장의 꽃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투자법이다. 그리고 종가 매매가 익숙해진다면 하락장에서도 작게나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만큼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익혀야 하는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종가 매수를 할 때는 별도 계좌를 만들어 다른 기법의 종목들과 섞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단타 계좌와 종가 매수 계좌가 각각 어떤 성과를 내는지 비교할 수 있고 복귀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마 종가 매수를 별도 계좌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종가 매수의 매력을 확실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가 매수는 나이 들어서도 써먹을 수 있는 평생 투자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 먼저 종목 선정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돈이 몰리는 곳에 상승이 발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 투자의 기본적 성향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2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거래대금 상위창의 종목들을 찍어보면서 흐름을 살피는 것이 좋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핫했는지,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찍었는지 종목들을 다 훑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괜찮은 흐름의 종목이 보인다면 3시 10분부터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 증거금 100% 종목은 제외한다. 그리고 조정을 거친 후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깔끔한 양봉을 뽑은 종목이라면 종가 베팅에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 있죠?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 거래량이 터질 때 양봉이 깔끔한 양봉이고 그 양봉이 만약에 신고가 근처에 있다면 굉장히 확률 높은 종가 베팅 자리다라고 많은 트레이더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재료가 받쳐주는 종목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종가 베팅은 확실한 자리에서 크게 들어가서 1에서 2%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는 수익이 났을 때 크게 한번 익절한 후 작은 물량으로 내 본전 가격을 건드릴 때까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도 좋다. 종가 부근에서 조심해야 하는 차트 모양은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눌리는 역배열 모양이다. 이런 경우 당일 일봉 캔들은 윗꼬리가 만들어지게 되며 해당 윗꼬리는 종가에서 매물대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13. 침착해 트레이더의 인생 역전 종가 매매. 나의 주력 매매는 종가 베팅이다. 거의 수급 매매를 바탕으로 한 종가 베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외인,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을 위주로 종가 베팅 하는 것이다. 내가 사봤자 몇억, 몇십억이겠지만 외인 기관은 몇백억씩 꾸준히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세력들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나 역시 돌파, 상따, 뉴스 매매 등 다 해봤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매매를 했던 터라 종가 베팅이 나에게 가장 잘 맞고 편했다. 예전의 나는 다음날 갭이 뜰 것 같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지금의 나는 내일 갭이 뜨지 않아도 가격이 밀려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종목이나 또는 내일 오후라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다.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해진 것이다. 오전장에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보이면 종가 매수 후보로 둔다. 많은 사람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종가에도 살펴볼 종목이라면 오전장에 미리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물어본다. 하지만 나는 오전장에 웬만하면 매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전장에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력 매매가 종가 베팅인데 굳이 못하는 장중 매매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노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장중 매매는 가급적 자제한다. 내가 잘 못하는 매매는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는다. 대응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매매는 머릿속에 자동으로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그러니 대응이 빠르고 비중 조절도 쉽다. 그러므로 수익 확률도 높은 것이다. 매매 일지를 10년간 매일 쓰고 있지만 손실나는 유형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것만 걷어내면 된다. 나에게 있어 손실나는 매매는 오전장 매매였다. 그러니 그런 매매를 걷어내고 안 하는 것이다. 만약 익숙하지 않은 매매로 매매가 꼬이면 내가 잘하는 매매도 꼬여버린다. 2중, 3중으로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 또 마인드가 무너진다. 내가 잘 못하는 매매의 위험성은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러니 내가 잘하는 매매만 하는 것이 좋다. 14.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트와 함께 설명을 들어보시면은요, 지금까지 트레이더가 말한 종가 베팅의 타점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리노님의 종가 매매 영상 복귀. 자, 일단 리노님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종가 매매 타점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일단 신고가를 먼저 찍은 종목이 이런 식으로 쭉 조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이 매물대를 여기에서 소화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되면서 21선을 깨는 경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때 한번 털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세력이 이탈한 자리다라고 하면
가격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죠. 정배열되는데 캔들이 다시 21선 위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깔끔한 장대 양봉을 만드는 이 지점에서 3시부터 살펴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캔들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점을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준비가 마련이 된 거죠. 만약에 갭으로 이 자리를 확 넘어서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투심이 몰려서 다음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가 다음 게 장 막판에 투자가 몰리니까 역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캔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1분봉 차트로 보면서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걸 장 막판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종목이 뭔가 조짐이 보이는구나. 종가 베팅을 할 수 있겠다. 조정을 거쳤고 신고가 영역 근처까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다라고 해서 3시부터 1분봉 차트를 보는 거죠. 자, 1분봉 차트를 봤을 때 물론 이 자리가 이 자리보다 더 위에 있어서 신고가 1분봉상으로 봐도 신고가 영역이면 좋겠지만은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또 한 번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세력의 이탈이다라고 하면 결국 똑같습니다. 자, 이 가격은요, 이런 식으로 무너져야 할 것인데 계속 저점을 유지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건 세력이 이 가격을 여기 아래에서 관리했다라는 것이고 이 관리된 가격, 뒤에서 리노님이 말씀하시는 매물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매물대, 세력이 만든 매물대 위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세력이 이제 시세를 주겠다라고 신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실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종가 베팅은 이런 자리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자리에서 1분봉상 5분선에 지지받을 때 저점이 높아지면서 5분선에 가격이 눌릴 때가 매수 타점이다. 또는 이런 식으로 가격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이 세력이 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1분봉상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눌림 반등이 나올 때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장대 양봉 후에 5일선 지지 패턴을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이 터진 다음에 보시면 이 위쪽에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이 나와요. 그런데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5일선 위에서 음봉 캔들의 종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 위쪽 라인에서 버텨준다라는 거죠. 자, 음봉 캔들이 발생했다.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이 발생했다라는 건 세력이 주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음봉 가격에 대해서. 자, 그런데 가격이 5일선 위에서 멈췄다라는 건 그건 역시 세력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운 거다라는 거죠. 세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매도세는 매도세를 부르기 때문에 가격은 쭉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5일선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그 5일선 위에서 자, 게다가 이 장대 양봉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멈춰 세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봐도 가격은 그 자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날에도 가격이 윗꼬리를 달았지만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종가 베팅을 고려해야 되느냐? 신정재 트레이더님은요, 이런 식으로 5일선에서 지지되면서 깔끔한 양봉을 만드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 캔들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느냐? 자,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요, 장 막판에 1분봉 캔들이 역배열됐다라는 거죠. 미끄러졌다라는 겁니다. 최고점을 찍고 다시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면서 역배열되면서 미끄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 달리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못한 것이고 다만 매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종가가 계속
지켜졌기 때문에 5일선 위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깔끔한 양봉이 나오는 그 매수 타점을 노렸다라는 거죠. 자, 이 일본 캔들의 요 마지막 날 깔끔한 양봉이 나온 날에 일봉 차트를 확인했더니 보시면 1분 봉상 장중 신고가를 만들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런 식으로 버티는 자리, 버티는데 다시 1분 봉상 이평선들이 정배열되면서 막판에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종가 베팅 매수 타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에서 전고점을 찍고 나서 21선 또는 5일선, 1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역시 윗꼬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5일선 또는 11선에서 가격이 죽지 않고 깔끔한 양봉 자리가 만들어지는 이 자리를 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1분봉 차트를 봐도요. 깔끔하게 신고가 영역으로 가격이 넘어가면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장 막판에 매수를 실행해서, 자, 이때는요, 장 막판에 매수를 실행했다라고 하면 동시호가에서 가격이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이럴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장후 시간의 매매 또는 시간의 매매에서 적절하게 익절해주면서 분할 익절해주면서 수익을 챙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노님의 실전 매매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또 공부가 많이 되는데요. 자, 리노님은요, 종가 베팅을 실행했던 요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세력이 여기에다가 매물대를 만들어 놨고 박스권 윗꼬리만 남겨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 쪽으로 가격을 높이면서 현재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세력의 작업 평균 단가가 높아졌다. 그것은 곧 세력이 돈을 들여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을 종가 베팅 후보로 놓고 살펴보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윗골이 달릴 때는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세력이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전고점을 돌파는 하지는 않았지만, 자, 요게 이제 윗꼬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이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5일선이나 7일선, 11선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건 여기에서 누군가가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한 양봉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세력이 그 다음날 시세를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종목을 종가 베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시 59분경에 2시경이죠. 오후 2시경에 일본 캔들. 자, 리노님은요 3분봉 캔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3분봉 캔들을 봤을 때도 여기 부분이 세력이 만들어낸 매물대다. 따라서 이 매물대 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서 청사진 트레이더가 말한 것처럼 이 분봉 차트상에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장 후반에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을 수 있고, 리노 트레이더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한 다음에, 자, 만약에 세력이 여기에서 매집했다라고 하면 가격을 이 밑에 가격까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세력이 이 시세를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세력이 잡아 세웠기 때문에 이 하단선까지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린다면 이건 멍청한 세력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매집을 했는데 가격을 여기까지 떨어뜨려 버리면 이 세력들도 손실을 입은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 떨어뜨리지 않을 거다. 이 위쪽으로 이제는 들어 올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2시경입니다. 오후 2시경에 호가창 현황을 봤는데 호가창 현황이 보시면은요, 매도 물량에 7만 주, 매수 물량에 25만 주가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리노 트레이더님은요,
호가창 물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매수 잔량이 많아서 현재 가격이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장 막판이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호가창의 흐름이 바뀌면 저는 추가 매수로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시 52분경에 봤더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20만 주가 쌓여 있고요. 매수 물량으로 약 9만 8천 주가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리노 트레이더님이 말한 이런 매물대 위로 지금 현재 가격이 지지받고 있죠. 여기가 매물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 매물대에서 가격이 지지받고 현재 호가창이 변화했고 가격이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3분 봉상 이평선 위로 가격이 올라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리노 트레이더님은 강력하게 매수를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클릭을 하면서 매수 물량 한 5천 주 정도 되는데 2만 주까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시 54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완전히 바뀌었다. 호가창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호가창 모양은 올라가는 호가창 모양이다. 올라갈 걸 나는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량을 24,000주까지 확보하면서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호가창이라던가 차트의 모양, 이 모든 것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고 10점 만점 중에 지금 현재 상황은 6점에서 7점 정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종가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장 막판에 이 가격이 쭉 내려갈까봐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한번 시세를 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한번 올린 단가를 생각하면 이 가격 밑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력의 어떤 그런 의도, 세력의 평단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그리고 사실 이런 힌트 하나만 얻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한다. 세력의 평단가를 생각한다. 만약에 이 가격을 세력이 들어 올렸다라고 하면 이 세력의 평단가는 얼마일까? 그리고 점점 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세력이 더 비싼 돈을 들여서 가격을 현재 받추고 있다라는 건데 왜 세력은 돈을 들여서까지 가격을 들어 올리는 것인가? 혹시 이 움직임은 다음날 크게 갭으로 시세를 띄워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세력의 어떤 움직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대응을 하는 움직임을 우리는 리노님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봤더니요. 자, 요 날 있죠? 요 날 리노님이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하신 거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날 시가가 21% 갭 상승했고요. 추가적으로 또 더 상승했습니다. 리노님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셨고 다음날 4천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요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엔벨로프 20-40 전략이 수익 내는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엔벨로프 20-40선의 저항선을 뚫어주는 움직임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7일선이나 15일선에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돌 투자자님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지점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요. 5일선 아래에 캔들이 눌려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쭉 더 보다가 요런 자리죠. 5일선과 11선 그리고 그 밑에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이 점점 가격을 높여갈 때 요럴 때가 공돌 투자자님이 말하는 종가 베팅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요 자리에서가 아니라 요런 자리에도 잘만 들어가며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 1차 정찰병 들어가지고 요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종가 베팅으로 대응을 해줬다라고 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런 자리에서는 실패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도
100%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한번 털렸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그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어쩌면 세력의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어떤 구간 아닐까? 앞에서 신정재 트레이더님이 강조한 신고가 영역으로 가격을 들어 올린 다음에 조정받은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것이 세력의 개미 흔들기였다. 이 부분도 세력의 개미 흔들기 또는 세력의 매집 구간이었다라고 하며 가격은 현재 이 매물대 앞에 리노 트레이더님이 말한 이런 지점은 바로 세력들의 매물대 또는 세력들의 가격 평단이지 않을까. 그러면 세력들은 여기에서 매집했다라고 하면 가격을 더 들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지점이 매수 급소일까. 그것을 종가 베팅 자리로 찾아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서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참고용이고요. 자, 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리노님이라든가 오늘 제가 설명드린 트레이더님들의 영상을 쭉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오늘 영상을 또 복귀해서 들어보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 종가 베팅 방법을 훈련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여러분들 이 투자법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던 간에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던 간에 스캘핑을 하시던 간에 이 투자법은 잘만 익혀놓으면요 여러분들 평생 워라밸 챙기면서 돈 벌 수 있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장후 시간의 매매에서 매수세, 매도세 확인하는 거 설명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000 기움증권 거래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이 매도 잔량, 이 아래쪽 물량이 시간 외에 쌓여져 있는 매도 물량, 오른쪽이 매수 물량입니다. 이 매수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수세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고 왼쪽에 요 아래쪽에 쌓이는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요거 시간 외에서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일단 종가에서 내가 좀 털어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한 3시 59분 또는 50분 그때쯤부터 일단은 물량을 좀 걸어두는 거죠. 매도에 걸어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청사진 트레이더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 자신만의 무기를 찾는 팁. 청사진 트레이더. 어쨌든 자신만의 무기는 있어야 한다. 물론 매매를 처음 한다거나 자기 무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힘든 일일 것이다. 여기서 자신만의 무기를 찾는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잘한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잘한 걸 찾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못한 걸 찾아야 한다. 그걸 안 하면 되니까 말이다. 내가 못하는 건 오전장 매매는 둘째치고 시가 베팅과 낙주 매매는 정말 못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시가 베팅과 낙주 매매를 하지 않는다. 꼭 잘 못하는 매매, 잘 안 하는 매매를 하면 손실이 났다. 여러 가지 매매를 하면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다. 그래서 매매꾼이라면 저런 걸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해봐도 계속 손실이 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계속 손실이 나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서 계좌를 보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었다. 못하는 매매를 이런 식으로 배제시키다 보니까 계속 배제시키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한두 개 정도 남는데 그게 자신이 잘하는 매매라고 보면 된다. 16. 자, 중요합니다. 청사진 트레이더의 자산관리 팁. 꾸준히 계좌를 우상향시킬 수 있었던 비결. 비중 베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을 점차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나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나의 캐파, 매수 적정치를 넘기면 나는 못 버티는 경향이 있다. 원래라면 이 정도 등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작은 등락밖에 먹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계좌를 만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있다. 매주 또는 매월 주기적으로 출금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선배들이나 스승님에게 배운 소중한 기법이기도 하다. 선배님들이나 스승님은 실제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한다.
그래서 현금 다발을 실물로 옆에 두고 보면서 큰 손실이 나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인지한다고 한다. HTS 계좌 안에 있어서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람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현금을 빼두는 것도 있었고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인출해두는 것도 있었는데 나는 2개 다 했다. 그런데 요즘 금리가 높아져서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서 이자를 받고 있다. 한 주의 수익금이 5,000원이라도 나면 수익금의 절반을 반드시 인출해서 한쪽으로 빼두었다. 그러다 보면 예수금과 인출된 현금 비중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쪽 계좌에 현금이 조금씩 쌓인다. 그렇게 쌓아놓은 수익금을 보면서 매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땐 심리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자산 관리는 기본이다. 17. 가장 확신을 가질 때가 가장 위험하다. 신정재 트레이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면 비중을 과하게 싣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내 생각대로 가격이 움직여준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문제는 내 생각대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비중이 과해버리면 손절이 평소와 같이 안 나가진다는 것이다. 그럴 때 크게 한번 맞는다. 나의 손실은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각오로 투자에 임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안 자르면 나와 내 가족이 죽는다는 마인드셋인 것이다. 트레이더는 언제나 틀린 판단을 할 수 있다. 틀렸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면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빨리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과신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많은 트레이더들, 특히나 종가 베팅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효율이 나오지 않는 직장생활, 물론 직장생활도 중요하고요.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투자 활동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물론 바쁘신 거 압니다. 일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짬짬이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또 수익이 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수익이 나면 또 재밌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장 막판에 투자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투자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자, 분명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매매 일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매매 일지를 써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실수한 게 보이실 겁니다. 실수한 게 보이지 않으시면 책도 읽어보시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투자 고수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그때부터 또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라고 분명히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실수를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사실 어쩌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일지를 쓰시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트레이더님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큰돈 버는, 평생 워라밸 챙기면서 큰돈 버는 투자의 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꾸준히 최선을 다하시면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그냥 짬을 내서 내가 조금이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꾸준하게 그 시간을 쌓아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감이 잡힐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수익이 계속 꾸준하게 날 것이고, 그러면 또 투자가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부자의 선 채널은 뒤에서 돕고 응원할 겁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